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에 또 이슈가 되었던 부분, 그린벨트 푸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설왕설래했습니다. 특히 이 서울시 입장은 절대 그린벨트는 양보할 수 없다 였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태 이후에 그린벨트 푸는 것이 굉장히 빨리 이 논의가 됐었죠. 근데 오늘 7월 20일 일자로 이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는 이 미래에 남겨준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린벨트를 안 풀게 되는 거죠. 참 다행인 일인데요. 자, 그린벨트를 왜 풀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부제는 일본도 그린벨트를 풀다가 망했다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었던 이 그린벨트가 뭐냐? 한마디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겁니다. 자, 왜 개발 제한을 하느냐?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확산이라는 단어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한 확산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바로 이 그린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린벨트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900년대에 그린벨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박정희 정권 때 최초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최근에 가장 최근 보시면 이명박 정권 때 풀어서 또 아파트 개발을 했었죠. 그 이전에 김대중 정권에도 푼 적이 있었고요. 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자꾸 그린벨트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왜? 쉽게 공급이 가능하니까요. 자,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의 역사를 보면은 신도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구도심을 고밀도화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냅니다. 자, 왜 신도시를 만들까? 두 가지 이유겠죠. 일단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주택이 있다가 밀어가지고 철거해가지고 다시 짓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상하수도만 깔고 그 위에 그대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이나 금액적인 면을 절약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익적인 부분에서도 신도시가 더 나을 수 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개발하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그 세금이나 그 국가가 얻어갈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공기업인 LH나 SH가 얻을 수 있는 수익 폭이 극대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신도시 개발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겁니다. 지금 뭐 사기 신도시 얘기가 하는데, 사기 신도시는 나올 일이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죠. 근데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나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구의 변화,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인구수의 변화가 앞으로 당면 과제인 만큼 신도시보다는 이 고밀도 개발로 가는 것이 도시 계획상 더 맞는 정책이다. 막상 개발은 어렵고 시간은 걸리고 금액도 더 들어가겠지만 결국에 미래를 위해서는 감수하고 고밀도 개발로 컴팩트한 시티로 정책을 피는 것이 맞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도 처음에 신도시 짓고 확장 형태로 도시를 확장시켰다가 지금 고밀도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미 이 신도시가 안 좋고 실패한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고밀도 전략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미 우린 보고 있는데 확장해서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린벨트 필요도 없는 땅인데 개발하면 어떠냐, 개발해서 집을 많이 짓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크게 녹지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그냥 개발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린벨트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단순히 자연 경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린벨트는 우리가 지켜내야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제 도시 중에, 선진 도시 중에 그린벨트가 없는 도시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공해 문제, 그리고 난개발, 이렇게 뭐 들쭉날쭉하게 짓는 거죠. 계획 없이 난개발이 되고, 교통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고질병처럼 만연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한번 보죠. 가구수는 지금 점차적으로 분화되고 있죠. 많아지고 있죠. 인구수도
2031년 뭐 계속 늘어나긴 합니다. 예전에는 뭐 2020년 되면은 인구수 감소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031년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인구수가 감소해도 가구수는 분화돼서 거기에 있는 정점이 더 그 이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구수의 분화는 뭘 의미하죠? 거주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집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주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도시 지역의 환경 문제가 따라서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해외 사례를 보면은 도시 거주 비율, 도시화 비율이라고 하는데,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집의 비율을 보면 90%가 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일단 도시국가인 홍콩, 그리고 싱가폴, 한국. 자, 이 중에 도시국가가 아닌 건 한국밖에 없죠. 자, 따라서 90%가 넘는다는 것은 앞으로 신도시가 사실상 필요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미 90%로 비율이 넘기 때문에 서울 자체가 우리나라의 거의 중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제 체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도시 확장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신도시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GTX가 깔려봐야 더 강조되는 거는 집적 효과로 인해서 서울이 더 부각될 뿐이다. 자, 그래서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로 가면 충분하게 해결될 부분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아파트값 올라가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인센티브 주면서 혜택을 주는 만큼, 새로운 아파트로 바꿔주는 만큼 공적 의무사항, 즉 해당 도시에 필요한 시설 면적을 제공하게 하던가, 아니면은 임대주택을 그만큼 크게 늘리던가, 이러한 전략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이 지으면 이 경관이나 이런 시야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린벨트를 푸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린벨트가 주는 효과 엄청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확장보다는 고밀도가 답이다. 예. 이게 고밀도가 그린벨트가 있으면은 그 해당 지역 이상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자, 지금 서울 도시 주변에 이렇게 그린벨트가 동그랗게 둘러져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 자, 이것 때문에 더 확장이 좀 어려운 거죠. 자,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 용도 완화를 통해서 도시의 밀도를 높여서 주택수를 늘리고, 그러니까 옆으로 주택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효율성을 증대해야 된다. 자, 한국이 이제까지 빠르게 발전한 이유는 아파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랬던 이유도 있습니다. 서울로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 도시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90%의 도시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밀도가 높아지면 이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상업과 문화의 발전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이만큼 성장한 거거든요. 자, 이 가속화되는 환경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 도시를 확장시켜서 분화시키는 것보다는 고밀도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뭐 균형 발전은 사실상 균형 발전으로 해서 지금 많은 도시들 만들고 있죠. 세종도 그렇고 어디 지방의 혁신 도시들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구도심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 짓고 있어요. 그게 새롭게 빠르게 편하게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구도심이 버려집니다. 자꾸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인구 감소 시기와 맞물리게 돼서 빈집, 슬럼화, 공동화되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지금 일본의 신도시와 비슷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빈집 너무 많잖아요. 다 버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는 이유, 아까도 말했죠. 편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자금적, 시간적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편한 개발보다는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고밀도한, 그리고 이렇게 버려지는 집이 없게끔 개발하는 게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현재 층수 제한 등의 규제 사항을 각 지역에 맞게 차별화해서 인센티브만큼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가는 등의 상호 보완 도시 공생책이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미 이 녹물이 나오고 쓰러져가는 아파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개발 지역 보면은 아직도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불나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러한 동네들이 서울에도 많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 재개발하면서 임대주택도 많이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리고 국가의 이익으로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이 사유재산, 서울의 주요 도심지의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지역으로 충분히 이런 가구를 분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겠지만 자, 오늘 결론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그린벨트는 없었던 일로 대통령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자, 그린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